시작하실 때하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머리가 너무 새가지고 그때 네. 그 기억이 진짜 남는데. 근데 흰머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셔가지고 그래서 염색을 다시 했습니다. 청장님 그 정치권에서 끌어들이려고 많이 노력한 걸로 아는데 다 거절하셨잖아요, 그 전에. 지난 총선 때 제안이 있기는 했는데요. 네. 네, 저는 제가 공무원 경험을 살려서 교육하고 정책 연구하는 게 저의 적성에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거절했는데 네. 이번에는 왜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12.3 내란이 없었으면 저는 대학에서 잘 지냈을 것 같은데요. 12.3 내란으로 너무 이렇게 그 6개월 동안 쌓인 분노가 엄청나게 국민들하고 똑같은 분노가 있었고. 총장님도 화 많이 나셨구나. 그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갑자기 선대위원장을 했느냐라는 그러니까.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 굉장히 의외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막상 하겠다고. 은퇴하실 때도 조용히 하셨거든요, 아주. 네, 하겠다고 대답을 선뜻 해놓고 그 질문을 받으니까 무슨 감정이었지 이렇게 되돌아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때 무슨 이성적인 사고를 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분노, 6개월 동안 쌓인 분노하고 6개월 동안 내란이 종식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불안, 뭐 두 가지 감정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분노와 불안. 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시민들께서 정말 많이 여의도 강화문에 나가서 뭐 파면도 하고 뭐 체포도 구속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 뭐 책임감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위원장님도 그러면은 집회 나가거나 네, 그러셨어요? 집회는 못 나가봤어요. 이제 제가 약간 그 알려진 얼굴이죠. 네, 그래서 조금 나가기는 어려워서 이제 뭐 후원금 보내고 뭐 마음으로 응원을 했지만 나가보진 못했고 이제 그래서 또 역할이 왔을 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형 당시 그때 어떻게 소식을 접하셨어요? 그냥 밤 늦은 시간이었으니까 집에 있었고 저희 아이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대. 그래서 아 요즘 페이크 뉴스 너무 많으니까 확인하라고 당연히 그랬죠. 근데 이제 TV를 켜니까 그 계엄령을 발표하고 있어서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고 21세기 우리나라에서 불법 계엄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너무 황당했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저는 군사 독재 시대 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군인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 또 뭐 5.18 뭐 서울의 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던 그 비상 계엄이 진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너무 빨리 그렇죠. 예, 해제가 돼서 네. 안도감은 가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탄핵 소추부터 비롯해가지고 네, 너무 지난한 산 넘어 산이었죠. 산 넘어 산 정말 많이 넘었잖아요. 네. 그때마다 또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하셨겠네 계속. 거의 뉴스를 매일매일 보면서 분노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울하기도 했고 우리가 모두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지속될 수 있겠다.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버릴 수도 있겠다. 다음 정권으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대위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내가 힘을 못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 그 일반 시민들이 집회 나와서 네. 그 박수 한번 치는 그 심정으로 나오신 거구나. 네,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세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 같은 각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야, 저는 원래 이제 그 선거 기간에 선거대책위원이나 혹은 영입 인사들 이제 많이 등장하고 네. 그때 예상 밖의 인물들 많이 등장하는 건데 원래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해가지고 그 제일 놀랐어요. 이분이 이거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절박했고 네. 그만큼 반갑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네, 네. 그만큼 절박하게 느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나설 정도면 진짜 네. 진짜 답답했다구나. 네.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요청 주시고 제가 한 몇 시간 만에. 예, 그리고 이제 가족의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 가족하고 물어봐서 가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 어떻게 반응을 할까 좀 궁금했는데 그 전화를 했죠. 제가 딴 데 있다가 그 전화를 받아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해 그러시더라고요. 하는 게 마음으로. 맞아. 예, 예. 그래서 바로 하겠다라고 답을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역할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좀 따져봤어요. 나중에 생각했고 네네.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했고 우선 나라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네네. 그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쌓였던 분노와 불안과 간절한 마음 때문에 결론을 빨리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적성에 맞습니까? 적성에 맞지는 않은데요. 적성에 맞잖아. 지금은 정치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저의 정치적인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브리핑하거나 정책을 기획하는 건 제가 계속 해왔던 일이긴 한데 이제 유세차에 올라가서 현장 연설을 하거나 국민들을 직접 만나 뵙거나 하는 것들은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좀 어색하긴 한데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익숙해져요? 금방? 조금은 익숙해지기는 하죠. 춤추는 처음 걸- 해보는 거다. 춤은 제일 익숙치가 않아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오신 그 국민들을 좀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춤을 추시는데 네. 그거는 저의 역량이 부족해서 오히려 화를 돋구실까 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질병관리청장 시절에 카메라 앞에도 잘 안 나오셨고 그냥 딱 브리핑만 하고 네. 다른 인터뷰도 하지 않고 네. 그리고 은퇴하실 때도 그냥 조용히 은퇴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학문을 하시는 분이구나 따로 한번 인터뷰 해봐야 네. 되겠다 싶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갑자기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나서시니까 굉장히 반갑고 네. 불행한 일이죠. 12.3 내란이 없었으면 네. 네. 내란이 만들어낸 수많은 불행이 있긴 했으나 그중에 좋은 점도 있구나 싶었어요. 저는 와 우리가 정은경 청장님을 이렇게 다시 만나는구나. 다시 끝나고 나면 정치 계속 하십니까? 아니요. 정치는 저의 역량이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어디가 제일 안 정치는, 맞아요?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 네. 갈등을 조정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통은 잘 하시잖아요. 원래. 그 정치적인 갈등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정책이나 문제나 현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런 소통하고 기획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건 못할 것 같다.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코로나에 대해서 네. 말도 안 되는 비판들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분야의 전문가로서 황당한 네. 감정을 많이 가지셨겠어요. 그죠? 네. 코로나는 건강에 국한된 위기가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 다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대응도 모든 분야가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대응도 해야 되는 그치. 정치적인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제 그런 걸 정치 방역이라고 폄훼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 폄훼한다라는 정치를 너무 폄훼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 대응은 이제 정부가 하긴 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고 의료인들, 뭐 현장에 그렇죠. 있는 자원봉사자들, 또 지자체 공무원들 우리 굉장히 많은 자부심이었는데.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해왔는데 이제 그걸 너무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평가가 아닌가라는 그런 점이었고요.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었거든요. 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영향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네. 계엄이 늘상 있는 정치적인 어. 활용 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계엄이 성공했으면 네, 그 노사원 수첩 보면은 네. 이전 초강급이 정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전 정부에 네, 있었던 네. 장차관들 다 수고 대상이었으니까 네, 본인은 상관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네. 실제 나중에 상- 추천 명단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대상이 될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요.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차관들 모조리라고 했으니까 네, 그 수고돼서 네. 예, 가셨을 뻔했어요.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런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황당한 그러니까. 생각을 했는지. 네, 지금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시잖아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네, 네.
직접 만나시면 그 뭐라고들 합니까? 일단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매출도 많이 줄었고 원가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고 빨리 내란을 끝내고 경제를 빨리 회복해라. 그 말씀을 거의 대부분 하시고요. 일부 분들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못 살겠다. 빨리 그 내란 세력들 빨리 조치를 해라. 그런 말씀들 주로 많이 하세요. 그 코로나 시국에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질병청장이라고 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를 당시에도 아셨어요? 아니면은 그 인연이 있었습니까? 코로나19 대응할 때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맞아요. 그 중대본 회의할 때 매일 아, 영상으로 회의를 하고 또 코로나 대응을 같이 했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 때 눈에 띄었죠. 네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대선 때 후보로 질병관리청을 한번 방문해서 현장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력도 확인해보고 일단 제가 현장 간담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정보를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이재명 후보까지 보니까. 굉장히 입지전적인 사람이다. 뭐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랑 저랑 나이가 이렇게 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저랑은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구나. 저하고도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가난하다는 네. 그러니까 네. 요즘 20, 30대는 그때는 다 가난하지 않았어?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비교할 수 없어요. 네. 네. 그 시절에도 중고등학교를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건 상상이 네.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력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확인하게 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연분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연분은 네, 없고. 네. 어.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이제 극우 내란 세력이 정권을 연장할 거냐 아니면은 이런 민주 세력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부 뭐 국민 주권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지 않아요. 네, 제가 볼 땐 너무 당연한 선택입니다. 저는 정은경 위원장님이 네.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게 너무 생경해요. 주변에서 제가 용어가 좀 과격해지고 굉장히 너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쓴다. 그러니까 공직에 계실 때는 워낙 그 정치적 중립에 네. 민감하게 네. 단어 선택도 엄격하게 하셨고 그래서 저분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질병청장 하고 계시긴 한데 정치적 성향을 참 알기가 어렵다. 무색무취를 진짜 잘 유지하는구나. 네. 그랬는데 근데 내란 정식을 팍 얘기하시니까 그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난 3년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그 결과라거나 아니면 이제 12.3 내란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보여준 모습 그런 거에 굉장히 분노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쌓였으면 지금 제가 그렇게 막 강조하는 타입은 아닌데 그러니까 제 말이 좀 거칠어진 터져 나오는 거죠 지금. 네네. 예. 몰랐는데 나중에 피드백을 해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더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냉정한 과학자이자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네. 항상 노출해서 꼭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밤낮 없이 그 일에 매진하는 야 진짜 공복이구나 싶었는데 근데 저분은 정치적 상황이 있긴 있는 걸까? 정말로 무색무취일까? 상황과 역할이 바뀌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속에는 그게 있었는데 그 네. 역할을 충실히 하신 거고 아니요, 그때는.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제가 정치적이 돼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때는 정치로부터는 공직자는 중립이어야 하니 네, 물론 한 발 떨어져 생각하셨구나. 네, 물론은 그때는. 이제 공직자였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몸에 밴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하고요. 그전 상황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비교할 수 없는 나쁜 상황이라는 상황 변화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이제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네. 받아들여지고 이 나쁜 새끼들. 우리 정은경 위원장을 이렇게까지 화나게 만들다니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내가 선대위원장을 해야 되겠다고. 네. 네. 이재명 후보를 개인적으로 모르신다고 했는데 당시 이제 그 코로나 행정의 그 총책임자
역할로 계셨으니까 도지사로서 코로나를 다루는 행정 능력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점에서는 어땠어요? 그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추진력 이런 게 음.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대통령의 자격 중에 리더십이나 소통 협력하는 그런 역량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종합 행정을 해본 경험들,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보고 내가 많은 그런 정책적인 그런 수단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본 그런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공직자하고 같이 일해본 경험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능력, 역량일 거라고 그럴 것 생각을 같아요. 했습니다. 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특히 그러니까 성남시라는 기초지자체에서 일을 해봤고 경기도라는 도단위, 광역단위의 지자체에서 일을 해보고 문제 해결을 해본 그런 역량이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기에서 그 코로나는 대단한 위기였는데 네.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해결할 때 전 사회적인 자원을 네. 어떻게 배분할지를 굉장히 네. 복합적으로 네.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그때 적시했단 말이죠. 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지자체장에서 돋보이는 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였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서울하고 경기가 아무래도 큰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두 광역 자치단체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신천지 문제 해결할 때 네, 대단했죠 그때. 그렇죠. 밤에 가서 명령하고 폐쇄하고 굉장히 그 결단력 있게 추진을 했었죠. 그것 때문에 사실 살아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런 행정가로서는 높이 평가한다. 야 하루도 안 걸려서 수락을 하고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이제 공식 선거운동 한 거는 한 일주일 좀 넘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제가 이제 저는 저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던 분노나 제가 느꼈던 문제점들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또 일일이 국민들 찾아뵙는 거는 즐거운 일이죠. 네. 그래요? 네. 근데 현장 유세 연설은 어렵고 춤추는 건 더 어렵고. 네. 그런 건 어려운데 네. 직접 현장에 가서 네. 그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네, 아 네. 그렇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고 하는 건 네. 좋다 잘 맞는다. 그렇죠. 하실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새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숙제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너무 그동안에 망가져 있는 많이 사회 망가졌죠.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 대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보건 분야는 어때요 보시기에? 보건 분야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의료 대란, 의대 예. 정원 증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의대생하고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해서 의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는 게 좀 시급한 것 같고요. 이제 환경 변화를 좀 반영해서 종합적인 의료 개혁 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마 국민과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가 좀 복원되어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믿지를 않으니까. 지금은 어떤 정책을 내놔도 그 정책이 설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신뢰가 없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국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셨고 의료인들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런 회복의 단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양쪽 모두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게 잘 없어가지고 네. 본인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의료계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가 복합적이고 많아요. 그래서 쉽게 해결 방안을 합의하기는 저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대화를 시작하고 그 공감대를 가지고 계획을 같이 만들자라는 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맡기면 어떡해요? 제가 도움이 되는 역할은 저도 이제 의료계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도와야죠. 네. 돕기만 할 겁니까? 이제 지금은 대선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 이후 얘기는 네. 자, 그 선대위원장이시니까 위원장으로서 혹여 여전히 나는 한 번도 민주당 찍어본 적이 없는데 네. 망설이는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자면요. 지금은 내란 종식이냐 내란 연장이냐의 대선이고
기득권들의 어떤 권력과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내란 극우 세력들에게 정권을 주는 거는 어렵다.